봅시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잘 봐요. 여기에 그릇에다가 그 쇠구슬을 잔뜩 담아놓을게. 오케이? 쇠구슬을 잔뜩 담아놓고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요. 길이 뚫렸는데 길이 어떻게 나 있냐면요.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일정하게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나 있어. 이렇게 쭉 나 있어. 이렇게 계속 나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에 각각 이제 자기 떨어지는 이제 구슬이 떨어질 수 있게 해놨어. 이렇게 마지막 종착역에서 이렇게 해놨겠지. 이렇게 무술이 많아. 하고 이게 오픈을 해요. 그럼 구슬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일로 가든가 일로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하겠지. 또 계속 선택해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제 꼭 구멍마다 하나만 들어가면 구슬이 쌓일 거 아니야. 그 구슬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요, 대략 여기서 이제 위에 길이 좀 이렇게 빠지는 구멍이 길게 있다 치면 여기에 구슬들이 쌓이는 모습을 봤더니 대략 어떻게 쌓이냐면요, 요런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오케이? 정확히 모양 거의 이런 형태로 쌓이게 돼요. 이게 보면은 가끔씩 보면 이렇게 그 정규분포를 눈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나오는 현상들, 그냥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따르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돼요. 여기가 뭐가 되는? 평균값이 되는, 평균값이 가장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되고, 평균값 모를수록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어디 확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그 확률을 따르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그래프를 대략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fx가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해놓고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더라. 이 x가 이제 이 확률에서 x가 되는 거고 m은 평균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형태, 이 그래프의 형태처럼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정규분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수학적인 확률 분포를 따져봤더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학적 확률 분포를 따라봤더니 요 형태로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정규분포는 평균이 얼마?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그 표준편차가 델타가 되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잘못 얘기했어. 시그마가 되는 오케이? 이걸 따르더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정규분포를 n으로 쓰게 되고 여기다가 m, 시그마 제곱. 즉 이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쓰면 이 확률은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반드시 모든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오케이? 모든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확률이,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딱히 이해할 게 없는. 딱 이해할 거 없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제곱 왜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규칙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왜냐고 물어보면은 곤란해요. 근데 시그마 제곱이 분산 아니에요? 보통 분산을 쓴 거죠, 그냥.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이제 여기 x축이죠? 아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로 잘 그렸죠?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x는 m의 좌우 대칭인 오케이? 대칭인 종 모양의 종 모양 포물선은 아니죠. 내가 휘었기 때문에 포물선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종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의 모임 형태가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를 M1이라고 하고 얘를 F1X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얘를 F2X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치에다가 M2를 잡고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F3X라고 하게 된다면 오케이? 잘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좀 다르긴 한데 요 F1이랑 F3는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F1의 평균은 F1은 어떻게 되냐면 F1X는 표준 편차를 N M1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른다 하고 F2X는 어떻게 될까? N M2 시그마 2의 제곱 그 다음에 F3X는 M3 시그마 3의 제곱을 따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 F2랑 F1은 지금 평균이 같죠? 여기에서 M1과 M2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시그마 1과 시그마 얘의 F1의 표준 편차와 F2의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면 F1과 F2 중에 뭐가 더 평균에 몰려있어요? F2가 몰려있죠? 그럼 몰릴수록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시그마 1보다 뭐가 더 작아요? 시그마 2가 더 작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F1과 F2를 비교를 해보면 F3를 비교해보면 이때는 F1보다 여기 M3라고 해야 되구나. M3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보다 M3가 커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어. 이 그래프의 개형과 이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다고 그랬지. 네. 그거는 평균의 몰린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같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거 이제 대소관계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규분포 역할은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왜? 아까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아, 다 그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건 이거 확률이거든요? 이 넓이가 얼마여야 돼요? 1입니다. 이거 하나의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무조건 1이에요. 알겠습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렇게 놓게 되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제 확률을 구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바꿔줘.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해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정규분포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바꿔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이제 바꿔주는 걸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라 하거든요. 즉 어떻게 하냐면은 n 0,1의 제곱을 따르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표준 정규 분포.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얼마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모든 경우들이 다 똑같은 이 그래프 하나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각기 다른 요렇게 표시된 요렇게 나와 있는 이 정규 분포를 요렇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표준화된 그래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고 여기다가 m에다가 0 대입하고 15에다 1 대입한 거예요. 그냥 그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맨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삼각비표 말고요 하나 더 나와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맨 마지막으로 나와요. 뭐냐면 0부터 세로축은 0.0부터 0.1, 0.2, 0.3, 0.4, 0.5 쭉 해서 3.4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0.00, 0.01, 0.02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세로축은 소수점 첫째짜리까지고 가로축은 소수점 둘째짜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항상 뭘 얘기하면요, 0으로부터 양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얼마일 때까지 뭐해서 1.2일 때까지 얘 확률은 거기 1.20 보면 얼마예요? 0.3849라고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때 여기 확률, 즉 이 넓이가 0.3849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이쪽은 마이너스 1.5라고 하게 되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음수는 안 나와 있는데. 정답.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저거 대칭이라 했잖아요. 그럼 어딜 찾아? 여기 1.5를 찾아. 1.5를 찾으면 얼마야? 1.5는 0.433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넓이가 0.433이기 때문에 이쪽 넓이도 0.433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5보다 커나갖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면 이 전체 부분을 얘기하겠죠.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해서 두 개 더하시면 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확률은 양수니까. 넓이는 양수니까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구해서 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왜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표시된 확률을 p x를 할 때 x는 x를 했을 때 이를 요렇게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요때 x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x에다가요. 여기 x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금으로 나누면은 이게 표준화된 확률이 돼요. 요걸 우리 보통은 z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확률 2x에다가 얘를 대입해봅시다. 시그마 분의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면, 오케이? 요거는 지금 우리가 2x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 이거는 시그마분의 1 우리 원래 배웠던 거잖아요. 마이너스 m x가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 ax 플러스 b는 어디 a, x 플러스 b 이렇게 바꿨잖아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 문제 알아요. v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 A제곱. a 제곱 vx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 안 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얘부터 먼저 묶어 왜 분모 통째로 묶어주고 이거 안에서 분리해 준 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야? 이게 평균 m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평균 m가 이건 뭐 어떻게 돼? 시그마 1 곱하기 0이 되죠. 평균 0이 0으로 변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시그마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분의 m 요러고 된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걸 여기서 분리만 한 것 뿐이야. 그냥 이렇게. 그 요거는 이걸 어떻게 돼? 이거는 요거에다 절대값만 씌우면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기억납니까? 표준 편차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된다 했었잖아. 얘만 x에 곱해진 얘만 절대값이 앞으로 나온다고. 어떻게 돼?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이거 없어지지.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곧 시그마잖아. 얘가 표준 편차잖아. 얼마냐? 바꾼 데서 1이 돼. 그래서 이렇게 1이 돼요.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예를 들어줄게요. 문제를 하나 보면서 가봅시다. 이게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109쪽 보시면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0,4의 제곱을 따릅니다. 얘가 30,4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때 우리가 뭘 구하냐면요. x가 얼마보다 클 때? 28보다 작고 어떻게 됩니까? 34보다 작다 나갈 때. 요거를 이 확률을 구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28일 때와 34일 때를 각각 표준화시켜서 그 사이가 뭐가 된다?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어떻게? 얘를 표준화시키면 표준화된 확률 우리가 보통 Z로 표시해요. Z는 여기 X가 얘거든요. 이거 확률이 됐으니까 28 마이너스 얼마? 30 평균이잖아. 분의 얼마? 표준편차 4.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4 마이너스 평균 30분의 표준 4 이렇게 가면 되네요. 오케이? 이것만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끝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는 어떻게 돼? 얼마야? 마이너스 0.5죠. Z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고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 여기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예우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거기 정규분포에 뭐라 했어요? 0.5까지가 0.1915죠. 여기가 이 부분이 0.19159 1까지는 얼마입니까? 1까지는 0.4313이죠. 3413 0.3413 그럼 두 개 더하면 확률 나오겠죠. 쉬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만 풀다 하면 몰라도 돼요. 요거 이용해서 요렇게 방금 이제 마이너스 평균 분의 표준 표준의 마이너스 평균 표준 표준의 마이너스 평균 해가지고 표준화시킨 거 요거만 할 줄 알면 표준 정규분포 문제는 다 풀 줄 아는 거예요. 요게 끝이 요거 외에는 없어요. 알겠어요? 봐볼까요? 문제 한번 슬슬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요 평균이 63kg,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분포 뭘 따른다고 주어지잖아. 그치? 이 따른다가 없으면 못해요. 정규분포를 따라야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주는 겁니다. 따른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63,6의 제곱인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몸무게가 69 이상, 그 다음에 75 이하인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Z는 어떻게 돼요? 6분의 69 마이너스 평균이 63, 그 다음에 6분의 75 평균이 63. 이거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거 얼마야? 1. Z 얘는 얼마입니까? 인가요? 이러고 되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에서 1부터 2까지죠.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2까지에서 2를 빼면 되겠죠. 정규분 항상 0으로부터의 넓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뭐가 할 줄 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표준화를 할 줄 알면 여기는 문제는 다 쉬워요. 내가 말했지만 공식 하나면 다 돼. 오케이? 네.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역으로 가는 거긴 해요. 다음 거. 이게 좀 더 중요하긴 해요. 자, 보세요. 4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응시한 2,000명의 점수는 평균이, 정규 뭘 따라요? 평균이 210점,3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위한 최저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x가 몇 점 이상이어야만이 이 확률이, 자 보세요. 2,000명 중에 40명을 뽑아야 합격 확률 얼마예요? 2,000명 중에 40이니까 얼마예요? 50분의 1이지. 얼마? 0.02가 되겠죠. 이게 언제 0.02가 되냐 이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표준화를 시켜봅시다.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Z로 했더니 이건 어떻게 돼? 30분의 A-210. 요 확률이 0.0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일단 뭐로 놓으면 알파로 나오게 되면, 자 보세요. 알파보다 커야 되잖아. 큰 부분의 여기의 확률이 0.02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0.48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 알파가 얼마일 때 0.48이 돼요? 2점 문제 정규분포 보세요. 2.01 때문에. 그치?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 A는 얼마가 돼? A는 270점이 되겠죠. 270점이 뭐다? 합격의 최저 점수다. 이해가 돼? 김윤아? 네. 이건 거꾸로 한 것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 이것도 엄청 쉬운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이항분포 우리도 줍니다. NP로 주죠. 이거 가지고 정규분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규분포 평균이잖아. 편수배차고 평균 어떻게 구해? NP 어떻게 돼? 컴마 여기 어떻게 돼? NPQ 이러고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정확히 쓰면 뭐 이렇게 쓰겠지만, 그죠? 이렇게 바꿔 쓰면 돼. 그냥 그게 끝이에요. 문제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197번 던질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봅시다. 그럼 이것도 봅시다. 일단 시행 횟수가 몇 번이에요? 192번이에요. 확률이 뭐임? 두 면 모두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죠. 요거를 딱 이항분포 얘를 따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곱했더니 48이 되죠. 그래 안 그래? 네. 분산은 여기다가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은
12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이해돼요? 맞아요? 네. 근데 Q가 아, 4분의 3을 곱하지 36이네. 지금 Q가 뭐예요? MPQ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 약간. 오케이? 그럼 요러고 됐으니까 얘는 정규분포 뭘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 48, 6의 제곱을 따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 안 돼? 됐어? 반응 좀 해보면 왜 넉넉히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이 횟수가 이 확률요소 x인데 이게 얼마 이하의 확률? 57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Z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됩니까? 57 마이너스 평균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얼마야 얘는? 두니까 1.5네? 그래 안 그래? 봅시다. 1.5 1.5가 얼마래요? 여기가 0.4332죠. 근데 1.5 이하니까 우리는 여기 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만큼을. 여기 절반이니까 0.5일 거 아니야. 두 개 더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입니다.